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 바로 유학이 우리가 할 거죠. 공자님이 BC 5세기에 시작을 하셨고 1700년 정도가 경과돼서 주희가 AD 12세기에 성리학이 되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건데, 서양 철학에 우리가 조금 익숙하니까 서양 철학은 분류 체계가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렇게잖아요. 철학의 3분과잖아요. 네.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 가치론 안에 이제 윤리학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그러한 분류 체계에 의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노자는 오늘 안 하죠? 노자요? 할 시간 없습니다. 오케이. 예, 유학도 분류 체계가 있지만은 서양 철학의 분류 체계에 의해서 공자는 그중에서 윤리학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케이. 뭔지 알겠어. 도덕. 예, 그런데 이것이 주의로 넘어가면서 유학이 형이상학화되었습니다. 그게 존재론. 존재론은 들어갔네. 존재론으로 굉장히 뭐 이데아 이런 거. 맞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철학의 꽃이라면은 존재론이지. 공자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자, 공자님 춘추전국 시대에 바로 그 추계 시대 exile period라고 하죠. 추계 시대. 예, BC 8세기부터 BC 3세기까지 인류의 모든 사상이 오랜만에 생겨난 듣는다. 시기인데 추계 시대요. 철기가 본격화되어서 대량 사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계 시대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랬지? 야스파스. 추계 시대. 그래서 대제국이 발흥하고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죠. 응.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도덕을 세워야 될 그런 어떤 압박감 같은 걸 느꼈죠. 힘이 아니라 도덕. 그래서 바로 세계 종교가 다 나타났습니다. 이 세계 종교의 공통점은 모두 도덕 중에서도 사랑. 그래서 세계 종교가 뭔데? 세계 종교라기보다는 세계 사상. 사상. 네. 공자님 바로 춘추전국 시대죠. 대량 사륙의 시대. 소크라테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석가모니 인도 BC 6세기. 그다음에 배고팠겠지. 팔레스타인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바빌론과 페르시아라는 어떤 대제국의 그 BC 5세기 때 그때 엘리야 바벨론 유수 때가 그럼 BC 5세기 네, 6세기 맞습니다. 그쪽? 네. 아. 다 이때 이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공자님부터 이제 그게 다 철기라고 보는구나. 예, 다 철기 때문입니다. 기원이야. 네. 자, 그래서 공자님부터 시작하면은 유교의 시작이 공자님인데, 공자님의 목표는 바로 지금 이 춘추전국 시대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서로 갈라져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걸 봤을 때 공자님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본성의 상실. 그러니까 공자님은 성선설이죠. 결국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사회로 맞습니다. 인해서 인간은 타락되었다. 그래서 해결책은 그 선한 본성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선한 본성을 회복하는 거는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되죠. 그다음 또 도덕. 근데 그 도덕적 인간 되는데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인과 예입니다. 인이라는 거는 사랑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 제사 같은 거죠. 규범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극기봉례라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극기봉례. 네,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철학자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통치를 하면 되는 거죠. 철학자라는 것은 철학적 정신과 사랑의 정신과 사회의 규범이 합하면은 그때 철학자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통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 사회. 그리고 이 철학자가 그럼 플라톤의 철인 통치라는 거. 예마 비슷합니다. 네. 그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사상은 정명과 덕치인데 덕치는 쉽고요. 덕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전 얘기하겠습니다. 정명 어려운 거, 사탐에 나오는 발정자, 이름명자. 이름명자. 그러면 이름을 바르게? 예, 맞습니다. 저는 비문학에 많이 나오는 것, 그다음에 사탐에서 어렵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성인 또는 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자, 먼저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겠죠. 성인은 뭔데? 성인은 사람, 군자는? 군자도 역시 뭐 성인은 철학자. 근데 성인이 레벨이 좀 더 높습니다. 성인은 거의 없고 군자는 더러 있다라고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도 군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인은 거의 없다. 군자는 덜어 있다. 네. 그럼 너는 뭐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우리는 군자는 꿈꿀 수 있겠네.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도덕적 인간은 제가 인과 예라고 했죠. 인은 예. 사랑의 정신. 하지만 정신은 표현을 해야 되죠. 사랑은. 예절. 그게 바로 제사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 규범. 오케이. 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죠. 하지만 어려운 거는 바로 극기봉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과 예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가 먼저 있고 이게 예라는 것의 수양을 하는 거죠. 수양법입니다. 이 수양을 하면은 결국 공자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덕이 생긴다. 여기서 이는 덕 중의 덕. 최고의 수양의 최종 목표. 바로 공자님의 사상을 딱 한 글자로 말하자면 인. 그럼 인이 먼저야, 얘가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로따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인이 사랑의 정신, 얘는 그걸 규범.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인이라는 게 또
최종 목표니까 그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양이 필요하겠습니까?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입니다. 그 예가 극기복례인데 이 인을 가지고 예를 하든 한 예를 통해서 인을 획득하든 네, 어쨌든 둘 다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하시고 둘 다 합해져야 될 것 같아. 저는 따로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합해지는 거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은 이걸 합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왜 이 극기복례라는 게 문제가 되냐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공문십철이라고 있습니다. 공자 문화에 10명의 철학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공자의 핵심 제자 10명, 무리는 3,000명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참 예수님이 진짜 12명 그 예수님의 무리 그런데 그 중에서 유명한 제자가 자로, 안년 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로는 특징이 용감함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비유가 되고 안현은 공자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요한의 비유가 됩니다. 논어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안현이 공자님에게 묻기를 선생님께서 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또는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바로 극기복례가 인이다. 혹은 극기복례를 해야 인이 실현된다. 얘가 먼저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얘가 먼저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 얘를 지켜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이 실현된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극기복례가 뭔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심신이온은 데카르트인데. 예, 좀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는 한 사탐의 2배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도덕주의자인데 이런 도덕주의자 같은 분들은 소크라테스도 그렇고요. 항상 이렇게 이항대립으로 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원론이네. 이분법적으로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해요.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분법적으로 그렇지.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라보는데 그 모든 걸 다 정상의 반열로. 일단 공과 사를 나눕니다. 공사는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공은 1이고 사는 사적인 게 아니었어요? 공은 공이, 사는 사적인 게 사이 이렇게 보시면 그건 맞긴 맞네. 근데,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 예, 공과 사 중에서 공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왜냐하면 사를 더 중요시 여기면은 저마다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거니까 사회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몸을 또 분리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몸을 통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이 사욕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인간의 몸이라는 거는 몸이 신자죠. 이게 몸신자랑 같은 말이 기자입니다. 자기 기자 같은 말입니다. 근데 공자님은 생각하기에 극기할 때 그 기. 네, 인간의 몸은 항상 사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본성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본성이 항상 사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사욕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이 최고의 단계라면서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수양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길 극, 자기 자신을 이긴다라는 게 바로 극기입니다. 매일매일 극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극기라는 것은 찬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다음 폭포 밑에서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뛰어야 돼? 아니면 뭐 소림사 가가지고 무술에 연마해야 그건 돼? 이제 극기 훈련을 말하는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사욕을 자꾸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욕이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극기하는 방법은 계속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윤리학에서 다룰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극기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너무 일단 광범위하니까. 근데 극기를 제가 위에서 몸신자와 자기기자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극기의 동의어가 살신입니다. 자기 몸을 죽여야 돼요. 날 죽여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사회가 사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사회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럼 이거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공동체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신생이랄 때 사신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를 죽여서 그럼 나를 맨날 때려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나를 이겨서 그다음 왼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복례로 가야 되는데 복은 회복하다. 얘는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살을 죽여서 공을 회복해라. 그럼 극기하고 살신이라는 게 꼭 몸이라기보다는 일단 나의 사리 사욕을 일단은 없애는 정신으로 내가 사상을 무장한 뒤에 그게 이제 국가의 공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 극기라는 게 꼭 어떤 신체적으로 뭔가를 쌓는다 그거 살신성인 해가지고 내가 뭐 적들 앞에서 내가 가서 이런 것보다도 계속 나를 죽이는 거구나. 나의 사욕을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사욕을 줄이는 거. 그게 바로 극기해서 복례. 그렇게 하면 인이 실현된다. 극기 복례와 같은 말은 살신, 나를 죽여서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극기 복례를 통해서 인을 이루어라. 그러면 뭘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유교 경전들 공부하고 뭐 수양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극기 복리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도덕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덕적 사회가 되어야겠죠. 도덕적 사회는 정명이 중요합니다. 정명은 또 논어에서 그 두루마리 표시 보시면은 자로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공자 가라사대 자활하면은 공자 가라사대 필야 반드시 해야 된다. 정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름을 알린다는 거야? 이름을 바로잡겠다.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명사상이 비롯됐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연구가 되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다 이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rectify라면은 correct죠.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correct, rectify라고 하는데 rectification of names 이름을 바로잡겠다. 이름을 바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춘추전국 시대는 이름이 바로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름을 바로잡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름과 실제를 같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그것이 모난 술잔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모난 술잔 이름입니다. 근데 그 모난 술잔의 이름과 실제가 같으려면은 모난 술잔이 뭐가 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나지 않으면은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는 그걸 모난 술잔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이걸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혹시 생각과 행실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러기보다 이름이라는 건 자신의 지위입니다. 지위. 아, 지위. 너의 지위에 맞게 행동해라라는 건데 이거 그래서 공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왕과 포사의 유라를 말씀하셨는데 하은주 다음엔 춘추전국 시대죠. 주나라가 망하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됐는데 그 주나라의 마지막 왕 유왕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왕이 포사라고 하는 절세 미녀를 얻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포사의 특징은 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나 시크하네. 일종의 냉미녀라고 합니다. 나 포사 처음 들어본다. 나 초선 아니 한김이 다 들어봐도 포사라는 애는 근데 웃지 않아? 냉혈미? 냉미녀, 냉미녀. 차가운 미녀. 그 말 있어요?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 냉미녀. 그래서 유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 포사를 웃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군사가 봉화를 잘못 올려서 이 봉건제사였거든요. 황제가 먼저 있고 자기 신하들을 다 제후로 다 이렇게 봉투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모여. 그래서 다 같이 싸워 나가고 이런 나라가 봉건제죠. 봉화를 잘못 올려서 제후들이 다 집합했습니다. 그걸 보고 포사가 웃었다고 합니다. 미친. 그러자 유왕이 틈틈이 거짓 봉화를 올리기 시작하고 제후들은 다 집합하고 그걸 보고 포사는 웃고 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라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왕이 아니죠. 둘 다 아니 얘도 또라이고 얘도 또라이 둘 다 또라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민족이 침입을 했습니다. 유왕이 봉화를 올렸지만은 제후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멸망하고 그럼 그거네. 양치기.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역사에 보면 한 명씩 이렇게 그 로맨스가 있구나. 그 왕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왕다움이라는 실제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왕이 왕답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라고 와야죠. 신하라는 이름과 신하다움이라는 그 모습에 일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되지 않았느냐.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어제 그저께 사건이 떠오르네요. 네. 네. 모르겠다. 정치기 하지 말자. 공자님의 정명사상이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 즉 임금은 임금 나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워야 되고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이게. 아버지는 아버지 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 다워야 된다. 이게 정명사상이구나. 이름과 실제는 일치해야 돼. 이때 정이라는 게 자기의 직책에 맞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정명사상을 명이 직책에 맞는 위치에 있다면 그거를 바르게 쓰자.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비문학은 깊이 들어가니까. 자, 그럼 이름과 실제가 있을 때 실제가 먼저냐 이름이 먼저냐? 이거 닭이 먼저냐 아니 먼저냐 이건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거랑 언어의 자의성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나? 그렇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게 체제의 문제입니다. 실제가 먼저 있으면은 그 실제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자라는 거는 이게 그거다. 본질주의와 그 실존주의에 대한 개념이네. 본질이 먼저냐 실존이 먼저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다운 사람이다.
라면 실제가 먼저죠. 음. 그럼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되죠. 이건 근데 민주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이때는 신분제 사회니까 민주주의적 해석은 아니죠. 아, 지위가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철학자가 있으면은 그 철학자를 통치자로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그 철학자는 철학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이름이 먼저라는 게 아무래도 맞겠죠. 신분제 사회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금님이 됐죠. 그러면은 이름이 먼저죠. 그러면은 내가 임금님이라고 불리고 있다면은 나의 행동 역시 철학자가 돼야지. 임금님에 맞게 철학적 행동을 되어야 해야지. 된다. 내가 자고로 통치자라면은 내가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철학자는 통치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럼 그런 그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철인 통치의 대표적인 전형적 모습을 갖춘 형제가 있어? 황제. 네. 왜냐면 서구에서는 철인 통치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중국은 없어? 알고 싶지 않아. 자, 그래서 이 공자의 정명 사상이 음. 바로 맹자의 역성혁명론으로 연결이 되죠. 뭐? 역성혁명론. 아. 그러니까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답지 못하면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으면 군주는 바꿔도 된다. 아, 존 노크의 저항권이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아, 그 이게 자꾸 나는 서양 철학을 알고 있다 보니까 동양 철학 나오면 자꾸 누군지 자꾸 찾게 되네 이게. 아, 근데 그렇게 실제로 비문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 태도죠.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공전의 마지막은 이제 덕치. 덕치는 간단하죠. 춘추전국 시대 제왕의 두 가지 통치 방식은 덕치와 법치가 있었다. 덕치는 도덕 정치, 법치는 패도 정치. 덕치는 육아, 공자님, 법치는 한비자. 야, 이 한비자가 무시무시하다던데. 패권, 힘 이런 거잖아. 네, 이게 진시황과 조조로 연결되는데 마키아벨리 군주론, 토마스 홉스 그리고 펠레폰 전쟁사 이 모든 거에 보면은 현실주의. 아, 그래서 그럼 이상주의. 이상주의는 칸트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덕치는 덕으로 다스린다. 법치는 법으로 다스린다. 덕치는 사회 평화를 추구하고 법치는 패권으로 천하 통일을 추구합니다. 그럼 덕치에는 법이 없는가? 라고 하면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이 다르죠. 교화가 목적입니다. 법치에서의 법의 목적은 엄벌로서의 해서 왕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거죠. 교화주의와 응보주의라는 맞습니다. 거잖아. 그래서 이상주의에 해당되는 게 유교라면은 현실주의가 법가죠. 유교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성선설. 솔직히 약간 조금씩은 동양과 서양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선설. 성선설이라는 거는 원래 선하니까 교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법치는 성악설. 교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엄벌밖에 없다라는 응보를 해야 된다. 네. 아, 엄벌을 처한다. 그래서 도덕을 통한 사회 평화 추구가 육아, 부국 강병을 통한 천하 장악이 법가. 육아는 항상 당대에 철저히 무시됩니다. 아. 하지만 후대가 영원히 기억하죠. 하지만 법가는 당대에서의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힘이지만 후대는 기억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 마지막 구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아, 이제 좀 뭔지 알겠다. 이 대학에 나오는 건데 바로 군주론. 군주에 대해서 하는 얘기. 군주라면은 먼저 도덕적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수신 자신을 닦아야 되죠. 자신이 도덕적 인간이 되어서 제가 그러니까 조금씩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겁니다. 집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도덕적 사회,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치국. 게 치국. 그다음에 그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평안. 아, 그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일반인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네? 네, 맞습니다. 일반인이 왕이 되어가지고 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정명하자는 게 아니고 얘는 군주가 일단은 되었다면 군주에 맞게 정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되어서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결국에는 철인 통치가 되네. 그렇다고 물론 유교가 뭐 일반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 뭐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수신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왕한테라면 제왕학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왕학이야? 아, 그러니까 모든 제자 백가들이 다 제왕학입니다. 근데 왕이 뭔가 잘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유비한테는 항상 제갈량, 조조한테는 누가 있었지? 사마의. 아, 사마의.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민주사회면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은 지금은 신분제 사회라서 왕이 아무튼 뭔가 잘해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왕학이다. 이게 시대적 한계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그 왕은 자기에게 사상을 줄 수 있는 그 네. 책사. 책사, 그렇죠. 네, 책사를 책사가 한 필요한 겁니다. 명씩 뽑아보는 게 좀 뭔가 자, 좀 그러면 이제 어렵다. 공자님은 끝났고요. 이제 성리학만 하면